네, 이번에는 변곡점 찾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삼참수가 있었을 때 그때 요 곡이 바뀌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그곳이 변곡점이라 했는데 이 변곡점의 값을 구하고자 해요. 이때 x값이 x는 p, 이 p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구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거 있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그림을 문제를 푼다고 이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거에 관련된 문제 그때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을 거예요. 이 식을 볼 때에 그림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네 라는 걸 볼 거야. 그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을 씀으로써 우리 p가 Q가 꼭지면 할게요. 꼭지점이 Q가 할 때에 이 P값을 우리가 구하죠. 마이너스 2a분의 b로서 여기가 이제 1이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얘가 0이고 1인 곳에 어딘가에 축이 생겨서 2차 함수가 최고차기수 함수 아래블록한 2차 함수가 발생하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게 되죠. 근데 이 P는요 바로 그래프 식을 읽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래프 위치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숫자입니다. 3차 함수도요 이 3차 함수가 그 4사분면 중에서 어느 위치에 그림이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려면 이 P값을 읽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쌤은 식을 볼 때 저 P를 계산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P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P값 구하기 시작할게요. fx는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있는데요. 이 fx에서 P값 찾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를 미분하고 f'x를 해가지고 0 나오는 x값을 구해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요점이죠.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고 알파와 베타의 그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중점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p라는 애는요 알파와 베타의 평균 값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많은 애들이 이걸로 구해요. 숫자는 많은 애들이 이걸 구하고 두 번째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된 친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구합니다. f를 두 번 미분해서 0 나오게 하는 x를 구합니다. 여기서 x를 구하시면 이게 p값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거는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할게요. f2' 먼저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f2'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먼저 f1'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2' 설명을 할게요. f1' 뜻은 뭐냐면요. 이 뜻은 f라는 거의 f의 변화하는 비율 값이에요. 변화율 값이에요. 이 프라임이. 그러니까 어떤 f라는 것은 뭐냐면 높이죠. 얘가 높이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y는 f죠. y는 ex가 있다고 할게요. y는 ex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한강 갈 때 둘만큼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y는 ex. 한강 갈 때 둘만큼 올라갑니다. x가 1 갈 때 y가 2만큼 올라가. 그러니까 높이가 몇만큼 올라가냐? x가 1 갈 때 높이가 2 올라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의 변화율은요 f의 변화율은 현재 x가 하나 갈 때 y가 둘씩 올라가는 높이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비율은 2예요. 그러니까 1분의 2인 거죠. 1분의 2. 2입니다. 2. 이 2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요 2라고 부르고요. 요 2가 뭐냐? 얘가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도 역시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그림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얘가 순간변화를 하고도 연결되죠. 순간변화율 x가 뭐 a라는 곳에서의 순간변화율 요점에서도 기울기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f 프라임 2인 거지. 그래서 프라임은 연결될 수 있다. 프라임은 뭐냐면 변화율들을 얘기한다. 변화율 기울기를 얘기한다.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f2' 볼게요. 쌤이 설명하고자 했던 주장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 이거 이렇게 있는 거야. f라는 거에 얘가 변화율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f2'에 대해서 볼게요. f2'은요 f의 1'의 변화율이에요. f1'은 기울기였죠. 여기는 f1'의 변화율 x가 a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거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 짤막하게 얘기하면 기울기라고만 생각할게. 기울기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 비율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3차함수 할게요. 3차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3차함수 f에 대해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 하면 f'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 많은 f'들이 있는데 이 f' 여러 가지 f'들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f'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변화하는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f1'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변화를 세모할게. 이 세모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예, 접선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커지고 있나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아지고 있죠. 길이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증가하고 있죠.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f2', 1'의 변화율, 기울기의 변화율이 작아지고 있다가 0보다 작은 거죠. 음수다. 좀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얘는 f1'의 변화율이 커지고 있으면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중간에 0이 있겠죠? 그 중간 바로 여기입니다. 음수와 양수 사이에 0이 있겠죠. 여기가 f2'이 0이 되는 곳이고요. 그곳이 이름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의 그때 x의 값은 바로 p라고 불렀다면 미분 두 번에서 0 나오게 하는 그 x값이 p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차함수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영상 멈추고 잠깐 멈추고 필기하셔도 됩니다. 쌤 지울게요. 자,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쌤이 이거 갖다가 p값을 구해요. 세 번째 거. 뭐냐면요. 세근의 합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 값이 3p예요. 이렇게입니다. 세근의 합이 3p예요. 이거를 이제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3차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3차함수인데 일반화시켜서 가운데 점에 p를 잡아서 얘는 점대칭 변곡점에 p를 잡았습니다. 점대칭 되니까 오른쪽으로 k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p 플러스 k라는 점, 여기가 p 플러스 k 점이 될 것이고 왼쪽으로 k만큼 가는 곳, 막 k만큼 하면은 여기가 p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거 p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근이 얘가 세근이니까 이 세근을 더하면은 3p 나오죠. 세근을 3p 나오죠? 이 근들을 더하시면. 다음 예를 볼게요. 다음 예에서는 이 fx에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x축이 아니고 이게 위에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있는 해들, 이 교점들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역시 3p가 되느냐? 이걸 내용을 하겠습니다. 얘를 x축은 안 두고요.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5 이런 식으로 k 먼저 k 주시고 얘를 fx라 주고 그 다음에 교점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되겠죠? 네, 이걸로 알파, 베타, 감마의 세근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fx는 k가 되게 하는 그때 x가 알파, 베타, 감마야 이런 거고요. k 넘어오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k가 0 나오게 하는 그때 x가 알파, 베타, 감마야 이거고. 쌤이 하고 싶은 거는 이 세근의 합이 이 식에서의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걸 유도를 할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식 이거 관찰을 좀 해볼게요. fx 마이너스 k라는 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fx가 여기 있는 식이기 때문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어쩌고 식이 있고 빼기 이렇게 써 있는 식이죠. 이 식에서 능력 나오게 하는 세근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보겠다는 거예요. 세근 합은요. 뒤에 빼기 k가 들어가도 여기 a와 b를 못 건드려요. 최고차항 계수인 a와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항 계수인 b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합이죠. 이 세근합을 못 건드리게 되고 그 값은 앞에 세근합은 3p라고 했기 때문에 3p라고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x축이 변곡점에 끼지 않은 다른 성분들하고의 교점에 관련돼서 역시 나오는 이 세근합은 3p값과 같다. 이 fx의 p값이 있겠죠? 그 p의 3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3차함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하고 있다.
그때 이 세근의 합도 3P가 되느냐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요. 이 세근의 합이 이 fx 거의 p값 가운데 변곡점이 있는 x값의 3배하고 똑같냐 이걸 보겠습니다. 역시 이 알파, 베타, 감마는요 f하고 g하고의 교점하고의 얘기고요. fx는 gx 이런 식이 되고요. 그리고 fx-gx라는 식을 썼을 때 0 나오는 x의 값이 이때 x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거는 바로 요식 fx-gx라는 요식에서의 세근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fx-gx라는 식을 써보면은 fx-gx는 이게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어쩌고 bx제곱 들어올 것이고 bx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gx인데 gx가 1차식이라 mx 플러스 n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mx 플러스 m이라는 애가 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1차식을 빼니까 3차 계수하고 2차 계수 a, b를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따라서 여기서 이 식에서의 세근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요.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했냐면 f 거에서의 여기 있죠 3p하고 똑같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3p다라니까 3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때도 만족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내고요. 결론내면 3차 함수식이 있었고요. 3차 함수식이 있었고 여기다가 x축이 가운데 꼈든 위에 있든 아니면 비틀은 성분과 만나는 교점이든 그때 만나는 교점인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교점에 대해서 그걸 합한 거는 3차 함수의 변곡점인 p가 3배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 3p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외워주시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에서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는 3p가 변곡점의 3배가 똑같다. 지울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이런 식이 써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3차 함수식에서 그때 여기 p값의 위치를 찾아보고서 합니다. p의 위치. p는 얼마일까요? 3? 세근합이 3이고 세근합이 3이면 3 그렇지 3 나와서 1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 y축 어딘가 있을 때에 오른쪽에 1만큼 떨어진 곳에 변곡점이 존재해서 뭐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 그냥 0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x축 기준 봤을 때 살짝 오른쪽 편에 그림이 형성된다 라는 것을 이 식만 보고도 알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어떤 3차 함수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 이렇게 직선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세 점이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얘가 3이었어요. 이때 이 fx의 p값은 얼마일까? 변곡점 이 변곡점에 있는 이 p값이 얼마일까? 이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2입니까? 다 더하면은 얘가 6이고 3 나누니까 2. 그렇죠. p는 2. 아, 얘가 변곡점이구나 얘가.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변곡점 찾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